또 연결 사회 저희 오늘 연합뉴스 TV 지부의 정현욱 지부장님 모시고 네. 오랜만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현욱 지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이쪽으로 그냥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지금 국감 하고 있나요, 계속?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실위원장님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국감이랑 또라이브랑 뭐가 더 재밌어? 또라이브가 더 재밌어요. 국감 재미없나 본데요? 지금 그게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좀 광고 좀 해주세요. 네. 성명이라도 하나 연합뉴스 TV. 네. 또라이브가 더 재밌다. 또라이브 홍보 성명. 좀 적응하면은 이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정현욱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130여 개 저희 언론노조 지부들을 연결하는 또 연결 사회 시간이고요. 오늘은 국내 U2 보도 전문 채널 또 YTN 출신의 라이벌 김도원 위원장님 YTN 출신. 네,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뭡니까 우리 그 코너 뭐였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어. 나잘났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경쟁 채널이지만 경쟁 그래도 채널이지만 같이 함께 네, 상생하는 네. 연합뉴스 TV 지부의 정현욱 지부장님 자리 반갑습니다. 뭐 소개라도. 네 지부장님. 네, 저는 원래 카메라 뒤가 더 익숙한 사람인데 네. 이렇게 앞에 서니까 좀 긴장도 되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매주 섭외하시느라 또 바쁘신 우리 개몽국 국장님도 참 고생하시는 것 같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카메라 뒤가 더 익숙한지, 본인 뭐 하시는 분인지. 예, 네. 제가 이제 프로듀서, 그러니까 PD 네. 일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하면 카메라 뒤편에서 네. 질문을 하니까요. 네네. 앞은 좀 낯설죠. 잘 이제 출연하시기에는 거의 없죠. 네, 맞습니다. 이게 업무하실 때는. 그래서 저희 이제 연합뉴스 TV가 사실은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당연히 잘 아시는 채널이겠지만 연합뉴스 TV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지부에 대해서도 연합뉴스 TV 지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YTN이 먼저 이제 초대 그 보도 채널로서 설립이 국권이 됐고.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또 YTN을 만든 연합뉴스가 보도 채널을 2011년도에 이제 개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방통위와 함께 이제 종편이 개국하면서 같이 보도 채널이 개국이 됐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거의 신생 보도 채널로서 이제 후발주자였지만 뭐 옆에 계신 YTN을 따라잡기 위해서 아주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밤낮 없이 고생을 해서 지금의 이 자리 뭐 대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어깨에 넘어섰다. 어깨에 겹을 만큼 수준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도 채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부는 그러면 그 회사 창립 뭐 동시에 성립이 됐나요? 어땠나요? 뭐 그것도 좀 사연이 있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 뭐 2015년도에 이제 지부는 개설이 됐고요. 네네. 뭐 이렇게 사측의 이런 무리한 일처리 그런 네네. 것들에 대응하고자 저희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노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현욱 지부장님이 지금 임기가 사실은 이제 2년 임기. 네, 2년 임기제인데 제가 11월 15일이 임기 마지막인데 한 달 남았네요. 예, 공교롭게도 이 사추위 구성의 일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임기를 좀 어떻게 더 해야 하는 될지. 걸로? 뭐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워낙 이제 그 예. 중대한 시기라서 하필 제 임기 딱 그 시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이 순간에 선뜻 이렇게 누가 나서시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임기 연장 이런 건 규정상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그냥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본인이 아니라고 쉽게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뭐 혼자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보통 저런 멘트가 자기 발등을 찍는. 나중에 YTN 지부장으로 뵙지 않을까 싶어요. 조만간에. 그런 악담을. 그래서 지금 오늘 띄워주셨는데 그 사추위나 이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그다음에 사장 추천위원회 이런 이제 논의들이 YTN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TV와 같은 보도 전문 채널에도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논의 자체가.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방송법 개정이 이제 우리가 8월달에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 이후에 보도 전문 채널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는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사소한 변화로는 그 현 경영진의 그 직원 스킨십이 굉장히 많아졌다. 네, 뭔가 네네네. 대충 이유는 떠오르시죠.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렇게 지부에서 요구했던 뭐 명절 경력금, 휴가비 이런 것들을 갑자기 지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뭐 보여야 여러 가지 되니까.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좀 놀랐었고 네네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추위 구성 네. 방식을 놓고서 이제 노사가 약간의 의견이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네. 네네. 그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방송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방송법이 보니까 8월 26일인가 공포가 맞습니다,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3개월 내에 이제 바뀐 법에 따라서 대표자를 다시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도인제까지 실시해서 보도 책임자도 새로 뽑아야 되는. 어찌 보면 시간 그럼 8월 26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26일까지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방통위가 아직 이제 박미통이 출범을 했지만 위원장 없고 이 출범 절차 네.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약간 미지수지만 법에 따르면 어쨌든 11월 말까지는 새 사장과 새 보도 책임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맹점이 그렇게 안 했을 시에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서로 약간 네. 좀 회사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늦춰도 네. 괜찮지 않나라고 네. 혹시나 보고 박미통이 있는. 핑계를 대면서 네, 그럴 맞습니다.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보도 전문 채널이 사추위를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방송법 개정으로 사추위 구성은 교섭 대표 노조인 이제 연합뉴스 TV 지부와 사측이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대로 지금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다. 어느 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의견 차가 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사추위원 사장추천위원회 위원회 이제 구성에 관한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사추위원. 예, 노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사 동수 거기에 동수. 뭐 외부 방송이라든지 언론 전문가 1인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 위원회 추천 1인 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10명 구성으로 10인 구성으로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이제 회사는 그 주주의 권한을 좀 중요시하게 항상 그 위주로 생각을 해서 네. 사회이사가 네. 포함되는 4인 네. 거기에 노조 추천 여기서 중요한 게 종사자 외부는 안 된다. 종사자로 한정해서 2인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추천 1인 이렇게 해서 7명의 그 사추위원 구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인데 노조 2명에 외부 1명이면은 4대 3인 거잖아요. 최대 4대 3인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시청자위원회도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가 구성한 네. 시청자위원회일 그럴 거고. 거고. 뭐 그렇죠. 네. 아무리 외부에서 이제 오신다고 해도. 그렇죠. 회사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5대2 거고. 5대2군요. 예. 100번 사회이사 4인이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4대 주제인데요. 하나씩.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조금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서 사회이사가 현재 이사회 주요 구성 주축이잖아요. 네. 사회이사 네 분이 네. 이사회가 총 저희가 7명이 있는데 네. 사내이사는 이제 빼고. 경영진이고 네. 빼고. 사내이사가 3인이고 사회이사가 4인이에요. 네. 사회이사가 대주주 1대, 2대, 3대, 4대. 근데 결국 이분들이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을 최종 결정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다시 또 사추위를 사추위원회도 들어간- 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추천과 결정을 같이 하게 되는 뭐 일종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추위가 의미가 없네요. 사실상 이사회에다가 그냥 옵저버 몇 명을 더 그렇죠. 갖다 놓는 셈이네요. 경기로 따지면 심판도 하시고 네. 감독도 내가 해서 본인들이 직접 들어오겠다. 네. 사회이사 4인이. 네. 그건 아, 그건 말이 안 지지의 정. 그러면 복수 이게 사실 사장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복수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자기들이 복수 추천에도 추천도 하고 관여하고 추천까지 해버리겠다. 결정에도 결정도 관여한다는 하고.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약간의 배경이 있다면 저희가 기존에는 1대 주주가 음. 일방적으로 추천을 하면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현 경영진이 최초의 이제 분리된 독립 사장인데요. 네네. 그조차도 1대 주주가 추천하면 그냥 그분이 자동 선임이 되는 거예요. 자동 선임이란 표현까지는 맞지 않겠지만 어쨌든 거의 사실상. 사실상 선임이 네,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제 2대, 3대, 4대 주주들은 아무래도 불만이. 그 동안에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안 되겠다. 네. 이번에라도 우리의 이 영향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주 간에 약간 타협이 된 게 아마 사회이사 한 명씩 4명이 들어오는 그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조차도 이제 지분율로 따지면 1대 2대 주주가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네. 28% 뭐 26% 네. 이런데 그 3대 4대 주주는 한 자릿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분율로 따지면 안 된다. 우리가 그동안 사회이사를 해왔으니까 여기에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이제 맥락이 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추위 관련해서는 노조가 중심이 되는 이 언론 노동자들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지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런 상황이군요. 그나마 연합TV 주주는 양심적이네요. 한 명씩이니까. YTN은 유진그룹 혼자서 3명을 지금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1대 주주 물론 이게 최종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1대 주주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주주들한테 막혔다고 봐야 되겠는 반대한 거겠죠. 거죠. 네. 좋습니다. 이제 사추위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사추위 할 때도 조합에서 사실 뭐 공개 면접이라든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좀 평가라든지 이런 걸 좀 주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초반에는 이제 국민 참여 네. 위원 뭐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네. 뭐 사측에서는 특히나 이제 사회이사분들이 극구 반대를 하셔서 그거는 지금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협상 과정에서 네. 그 부분은 좀 양보를 했는데 네. 이제 국민 평가단도 네. 주장을 했지만 뭐 전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동수로 제대로 구성하자. 네, 요런 맞습니다. 이제 주장을 중심으로 노사 동수는 우리가 포기 못한다. 포기 못한다. 네. 이게 지부의 이제 마지노선인 거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추위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가 이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네. 이걸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보도 책임자 임명을 위해서 보도 분야 종사자 이제 기자 PD가 되겠죠. 종사자들의 과반 동의를 받도록 규정 이제 방송사법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방송법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합뉴스 TV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상 논의가 시작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종사자의 범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종사자의 때문에 범위. 네. 그 부분은 일단 사추위 논의에 조금 밀려서 살짝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에는 없었던 제도인 거잖아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단협으로 중간 평가제를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전 경영진과 그러니까 단협이니까 2년 전에 이제 체결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시행하기로 한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뭐 시기라든지 방법은 뭐 차후 논의한다. 이런 정도로 됐는데 현 경영진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뒤집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협에 이제 시행한다는 조항만 있고 이제 구체적인 세부 조항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논의를 안 한. TF까지 꾸려서 어느 정도 서로의 규정을 이렇게 오갔습니다. 사측과 노사가 서로 이제 전달하면서 근데 현 경영진이 이제 10월에 취임하면서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간 평가제의 부정적인 이런 인식을 드러내면서 그 이후로 논의가 완전 중단돼 버렸습니다. 연합뉴스가 일대 주주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근데 저희 조직에서는 시기상조다 이런 논리로 펼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 시기상조라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보도 책임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보도국장, 네. 보도본부장이란 직책은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사 본부장이라서 이제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보도 책임자일 수도 있죠. 뭐 저희는 노조에서는 이제 옥상옥 구조라고 평가를 내리긴 하는데 어쨌든 보도국장이 연합뉴스에서 파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도국장을 이제 파견으로 계속 받는 거예요. TV 소속이 아니라 연합뉴스에서 파견 오신 분인데 어디 평가를 뭐 이런 인식도 있는 것 우리가 같고 모기업인데 네 그런 뉘앙스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평가라든지 그런 제도에 누가 누굴 평가해? 약간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자기 뭐 이를테면 연합뉴스의 뜻대로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사실은 보도국장을 매개로 뭐 이를테면 조금은 맞습니다. 조율을 해왔던 역사가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걸림돌이 되는 셈이니까 이 보도 책임자 임명 네, 동의제가.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저도 이 회사 입사해서 보도국장으로 오시는 분이 회사가 다르고 하는 업무가 다르다 보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평가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연합뉴스 TV가 자율적인 그 보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조직이 되려면 사실은 보도국장 같은 리더가 그 내부에서 나와야 되는 이제 상황이 계속 만들어져야 네, 되는 거고 맞습니다.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는 어쨌든 사실은 시행이 돼야 되는 이제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이 연합뉴스 TV만의 자율적 보도 시스템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도록 좀 지부가 아마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연합뉴스 이제 편성위원회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구성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신 거죠. 네, 뭐 기본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종사자 대표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기자협회 각 그 지회장들도 계시고 PD 협회 또 협회장님도 계시고 하니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 종사자 대표일 수 있잖아요. 각 직군에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규정이 이제 어떻게 좀 네. 정해지면 네. 거기에 맞춰서 또 구성을 해야겠죠. 편성위원회에서 이제 노측의 그 종사자 대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이제 방송법에 따르면 이제 지금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규칙으로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사실 방미통위가 빨리 정상화돼야 그 후속 조치로 방송법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새 위원장 후보 나오고 청문회 거치고 위원들 돼서 출범하면 이제 그 부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저희가 연합뉴스 얘기도 했지만 이제 연합뉴스 TV의 일대 주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보도국장이나 좀 이렇게 연합뉴스에서 파견을 보내는 이런 방식이 또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그런 그 영향으로 좀 연합뉴스 때문에 뭐 이렇게 보도 자율성이 좀 이렇게 저해되어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제 사추위나 임명동의제를 통해서 연합뉴스 TV가 점차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의 일로가 이제 펼쳐질 거라고 보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독립적인 보도 모델을 연합뉴스 TV가 만들어 나가야 될지 아마 지부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뭐 저 혼자만의 고민으로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연합뉴스는 이제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또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 언론사고 연합뉴스 TV는 이제 보도 채널로서 방송이란 말이죠. 두 그 언론사 간의 성격, 기능이 좀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그걸 연합뉴스 출신인 분들 또 연합뉴스에서 파견 오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연합뉴스의 DNA가 많이 좀 TV에도 예. 섞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 아시다시피 이제 연합뉴스는 이런 논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또 중점을 두고 있는 언론사고요. 어떻게 보면 방송으로서의 활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물론 뭐 보도 채널이니까 예능처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풀어야 할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거기에 사추위라든지 이런 기존의 어떤 정치권의 입김인지 어떤 그 공모 절차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게 사장이 선임되고 임원들이 선임되고 그랬는데 사추위를 통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의 리더를 뽑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구성원들도 거기에 더 힘을 얻고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시지만 YTN보다 개국한 지도 더 낮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굉장히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잡기 위해서 시청률을 또 앞서기 위해서 전 시청률 경쟁을 별로 사실상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경영진이라든지 윗분들은 시청률에 또 굉장히 일희일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이제 구성원들이 고생을 했거든요. 뭐 기자, PD 할 거 없이 뭐 편집, 촬영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영상 취재 그런 부분들이 일단 리더 우리 TV만을 위해서 TV만을 걱정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영진이 온다면 저희 구성원들도 더 힘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보도 채널을 그런 아이디어라도 더 샘솟지 않을까요? 지금은 시키는 것만 하기에도 좀 급급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네. 연합뉴스 보도도 사실 정권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널뛰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통신사라고 하면 어떤 기존의 좀 기조가 좀 유지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네, 아주 드라이하게 사실관계 정리하더라도 제목을 어떻게 뽑고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고 논조 이런 게 사실 연합뉴스 기사에도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연합뉴스의 지배 구조도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민주적으로 네. 공정하게 정권의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통신사로 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합뉴스 TV도 사실 연합의 어떤 그런 변화가 TV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요? 보실 때는 어때요? 미치죠 네. 많이. 왜냐하면 그 영향으로 또 보도국장이라든지 네. 그 사장이라든지. 주요 네. 부서장들이 예전에는. 임명되기도 네. 하고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저는 우리 TV가 이 사추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를 통해서 연합뉴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해서. 네. 네. 그러니까요. 그 저희가 그 나잘라스 첫 시간에 네. 방송 기자, 신문 기자 한번 그 나잘라스 대결을 네.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분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은 기자인데도 너무 다르다. 네. 일하는 환경도 너무 네.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강점도 뭐 이런 것도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연합뉴스 TV라는 이 보도 전문 방송사가 통신사라는 건 또 되게 또 특별한 방식의 신문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네. 근데 그분들이 리더로 와서 뭔가 일을 시키고 뭔가 이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 내부에서의 지부장님 말씀하신 그 활력 안에서 뭐 정말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사실 살아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대로 지금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연합뉴스 TV가 아마 자율성과 어떤 그 내부에서의 활력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두 분 있으니까 좀 사실 뭐 두 분이야 사실 뭐 기자 PD고 뭐 지금 같이 노조에 가니까 뭐 그런 건 없지만 회사로 치면 YTN이랑 연합뉴스 TV는 그렇죠. 사실 어떤 회사들보다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독점 구조 아닙니까? 이 둘이서 그러니까 보도제공 채널을 다 거의 23, 24인가요? 24, 23 대체로 뭐 그럴 겁니다. 번호가 붙어 있고요. 하나 0번인 예. 아, 네, 그 0번인 곳 일부 지역에서는 0번, 영번 나와.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 0번에서 그럼 이제 보통 있죠. 식당이나 어디 가면 이제 늘 들어 있는데 항상 신경 쓰죠. 여기는 YTN을 주로 많이 틀어놓고 있지만 여기는 위원장님 좀 들어있네. 김동훈 위원장님 좀 바꿔놓으시는 것 같아요. 가끔 뭐 연합뉴스 TV도 제가 틀고 싶은데 YTN 봐야 된다. 그런 거 좀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신경 씁니다. 아. 할 때는 이 네. 폰에 그 리모컨 어플들을 깔아서 식당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바꾸고. 네. 근데 잘 모르세요. 그렇죠. 일반 분들은 네. YTN과 그냥 연합뉴스 그냥 저희만 TV에 신경 써요. 뉴스 화면이라고 네. 보이시니까. 이 두 회사 구성원들끼리만 그것도 사실상 실무적인 일을 네. 하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아. 이제 윗분들 아직도 YTN이랑 연합뉴스랑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예, 여전히 있어요. 그래요? 예, ITN 고 이렇게 일반인 중에서? 연합뉴스 자회사 아니냐 이렇게 예, 말씀을 예전에 아직도 있어요. 출범은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예. 예전에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제 친구가 상암동 가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 회사 앞에 왔어. YTN 아니야?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반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서로의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좀 한마디씩만 여쭤보죠. YTN 기자는 연합뉴스 TV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근데 저 약간 동병상련의 느낌이 들고 동병상련. 사실 예전에는 좀 이렇게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이제 네. 오래 같이 지내온 이렇게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티격태격하지는 않고 이제 네. 그냥 같이 잘 지내보자. 특히 출입처에 있으면은 서로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이번 브리핑 생중계 해요 안 해요? 여기쪽은 했는데 우리는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혼나거든요. 그냥 하시죠 이번에 하시죠. 그러면 한답니다. 이렇게 서로 또 예. 잘 알려주고 또 예.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 KBS나 MBC나 SBS는 요 정도 취재하고 빠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네. 되니까 보도하고 계속 시간을 채워가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더 그런 거에 대한 뭐 정보 취재량 교환이든 자체가 경쟁이든 보도 전문 채널이 많군요. 네, 그러니까 현장 생중계를 할 때도 이제 적당히 들었으면 이제 끊어도 되잖아요. 네. 근데 항상 누가 먼저 끊냐를 가지고 신경. 안 끊었어. YTN 안 끊었어. 그럼 쭉 해야 되고. 더가 지부장님은 혹시 YTN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비슷한 느낌이세요? 예,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현재 이런 보도 채널이 보여주는 리포트라든지 이런 스트레이트 이런 류보다는 조금 더
강점 서로 양사가 가진 강점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포맷으로 바꿔보는 노력도 이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두 개 채널 가끔씩 그 왔다 갔다 해보시면 색깔만 달라요. 저도 헷갈려요. 주황색, 파란, 뭐 하늘색 이렇게. 네. 그것도 처음에는 저희가 빨간색을 많이 썼는데 네네. 지금은 YTN이 또 빨간색을 네. 많이 쓰고 아. 저희는 또 파란색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이렇게 순환이 되면 저도 가끔씩 이 채널 로고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방송사인지 어느 채널인지 지금. 물론 이제 앵커가 네. 우리 채널 앵커가 익숙하니까 네. 구분을 하겠지만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는 네, 건 그걸 구분하면서까지 두 회사를 비교하면서 보실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연합뉴스 TV에서 PD의 역할이면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예, PDI에서도 약간 이제 분야가 조금 나뉘는데요. 네. 쉽게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뭐랄까요, 뉴스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진행 뉴스 PD. PD. 네, 네. 주도정실에서 네. 진행하는 뉴스 PD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사 교양물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네. 제작 PD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뉴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네. 콘텐츠만 또 제작하는 PD들이 있고 네, 네, 그렇게 네. 나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은 보통 어떤? 저는 이제 다 돌았는데요. 네. 골고루. 순환을 해요? PD들. 네, 순환을 하는데 저 이제 편성팀에도 있었고, 뭐 제작도 네. 있었고, 뭐 디지털 뉴스부에도 음. 있었고, 뉴스 그 생방송 뉴스 진행하는 부서에도 짧게 있었고, 전반적으로 다 경험은 해봤는데요.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제작, 지부장이 제일 좋은. 한 번 더 하시는. 제작 시사교양 네, 물 네. 제작 시사교양. 쪽에 더 포커스가 되게 그게 제일 제가 잘하는 분야이고요.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연합뉴스 TV 사실 이제 방송법이 사실은 이 치열한 논쟁 네. 과정에서 또 사실 연합뉴스 TV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진 못했는데 네. 이제 뭐 KM2 중심으로 네.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연합뉴스 TV라는 또 YTN이라는 보도 전문 채널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계정이 정말 기대하시는 대로 연합뉴스 TV에 좋은 또 이제 뭐 좋은 보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두 조직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방송사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어디까지 이제 확대할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네네. 이제 뭐 SBS나 지역 민영 방송이나 지역 MBC나 네. 뭐 다른 채널들이 이제 네. 빠졌잖아요. 네. 빠졌다라기보다는 사실 YTN과 연합뉴스 TV가 추가가 된 거. 개념인데 네. 이제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지부나 쪽에서 많은 이제 논란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 해서 사실 이제 보도 전문 채널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좀 인정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민영이지만 근데 YTN 같은 경우에는 민영의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다라고 본 좀 특별한 이유도 있지만 연합뉴스 TV는 그냥 민영. 근데 이제 대주주가 연합뉴스라는 또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 어쨌든 보도 전문 채널이라는 어떤 공적 성격을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해서 사장 사추위와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잘 시행이 되고 안착이 돼야 이런 모델들을 다른 조직들로도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맞습니다. 두 조직에서 이 제도를 잘 시행하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부장님 역할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네. 부담을 팍팍 부담을 주시는. 팍팍. 임기가 한 달 남았지만 부담은 엄청나게 지금 안고 가시. 도대체 언제까지 연기를 해야 이게 지금 해결이 이거 하기 전까지는 안 그만두시는 건가요, 그럼? 그것도 이제 뭐 내부 구성원들의 네. 동의가 있어야 그렇죠. 되겠죠. 네. 동의가 있으면 결의하시는 걸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없습니다. 그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뭐 이렇게 네.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좋은 영향이 네. 연합뉴스 TV 지부에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즐겁게 말씀 나눠봤는데 네. 클로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반장의 한줄평 항상 이게 벼락치기처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커피 쿠폰. 그러니까 오늘은 커피 쿠폰. 우리가 오랜만에 하니까 이 댓글 소개도 거의 못 해드리고 댓글 소개하기에는 네. 많이 안 올라왔어요. 예, 쭉 보니까 금방 네. 제목만 보고 들어오신 것 같은 우리 김진숙님
커피 드릴까요? 그만들 해라. 니들 수사에 하나도 알아오는데 우리 서민이 보기에는 죄 없는 죄 만드는 것 같다. 이진숙 이렇게 막 몰아세우지 마라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이진숙 얘기할 때 다지신 댓글이 아닌데 이게. 그렇습니까? 근데 이름이 또 김진숙이셔서 김진숙님 그래도 오셨으니까 네, 의견은 달라도 드리겠습니다. 김진숙님 커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트와이스 엔젤님 제가 봤던 아이디 같은데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훈훈하네요.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분 누구예요? 라미키오 소피님 새로 오신 것 같은데 라미키오 소피님도 드릴까요? 네. 뉴스 김춘경님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찍들 이거 보고 반성해야 함. 좀 표현이 거칠긴 하시지만 쇼츠뉴스 김춘경님도 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다 포용하는군요. 다 이렇게 다 포용합니다. 예, 함께 봐주시는 들어오셔서 정말 뭐 또반장 신상 공격만 하지 않으시면 인신 공격만 하지 않으시면 집에만 있고 싶다님이 가을 야구보다 또라이브가 더 재밌다. 야구 삼성이 지고 있나요? 혹시? 삼성 팬 우리 삼성 팬 아니신가요, 이거? 성원인가요? 예, 삼성 화이팅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기아는 떨어져서 관심이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또반장 한 줄평 가겠습니다. 언론 정상화 단초되는 국정감사 되어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준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오늘 국정감사 모니터링 하느라 너무 스트레스. 어저께 성명 제목 이게 귀에서 진물이 나와요.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오늘 출근해서 이틀째인데 언론 노동자들도 행복한 일상으로 이제 잘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크리스마스까지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 전에? 없대요. 즐거우셨나봐요. 네? 나름 즐거우셨나봐요. 좋습니다. 나만 일하는 거 아니구나. 네, 좋습니다. 다음 주는 안 쉴 거니까 다음 주부터 쭉 스트레이트로 가니까 저희 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또 바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